위치를 할 건데 두원의 위치는 이렇게 지금 미리 쌤이 그려놨는데 다섯 가지가 있어. 다섯 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1번은 이런 걸 외접한다고 하지. 외접하는 경우. 자, 외접. 근데 두원의 위치는 어떤 걸 따질 거냐면 두 반지름 R1, R2 그 반지름을 R1, 두 원의 반지름 각각 R1, R2라고, D 얘는 뭐냐면 중심 사이의 거리야. 얘로 쟤네들을 규정을 할 거야. 1번 외접하는 경우. 외접하는 경우는 R1과 R2 이렇게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면 얘가 R1과 R2가 둘이 더하면 두 중심 사이 거리가 되는 거겠지. 그래?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또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봐봐, 얘가 이만큼이 R1이잖아. 여기 중심이 있으면 이만큼이 R2지. 여기가 D겠네. 그렇지? R에서 R2를 빼면 D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R1 빼기 R2가 D인데, 두 반지름의 차란 뜻에서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주자고, 절대값 R1 빼기 R2는 D, 얘가 두 원이 내접하고 있었을 때. 그렇지? 내접. 그래, 요거 내접 잘 보자.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여기는 세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중심에서 중심을 이렇게 연결하고, 다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지. 그럼 봐봐, 얘가 R1이고 얘가 R2고 얘가 D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네.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삼각형의 성질 중에 두 변의 길이는 두 변 길이 합은 한 변의 길이보다 반드시 큰 거잖아. 그래서 R1 플러스 R2는 항상 D 중심사의 거리보다 클 거야. 그 다음에 두 반지름의 차는 항상 중심사의 거리보다는 작을 거고. 그렇지? 여기 봐봐, R2 더하기 D는 D는 당연히 R1보다는 클 거잖아. 그래서 D가 R1 빼기 R2보다 크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오케이? 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얘네들이 너무 떨어져 있다. 좀 붙여보자. 자, 외부에서 둘이 떨어져서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존재하는 거지.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는 중심에서 중심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여기가 R1이고 얘가 R2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부터까지가 D고, 그래서 R1하고 R2를 더해도 D보다는 작은 거네.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서로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여기를 보면 이제 중심에서 이 중심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가면, 봐봐, 이만큼이 R1이야.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이 R2겠지. 또 중심 사이 거리는 이만큼이네. R1에서 R2를 빼도 이 중심 사이 거리보다 더 많이 남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R1 빼기 R2가 D보다 큰 거야. 이것도 두 반지름의 차니까 절대값 씌워주자. 이게 다섯 번째. 요 다섯 번째는 안쪽에서 다른 원 안쪽에 존재하는 거야. 그렇지? 안쪽에 존재하는 거. 포함하고 있는 관계. 자, 이렇게 다섯 가지의 위치 관계가 있어.
근데 쌤이 이렇게 1, 2, 3번하고 4번 나눈 이유는 요 세 개는 만나는 거잖아. 두 원이 만나는 경우, 요 두 개는 안 만나는 경우. 그렇지? 요 두 개는 만나는 경우, 요 두 개는 요 세 개는 만나는 경우, 요 두 개는 안 만나는 경우. 자, 만나는 경우를 전체적으로 다시 써보면, 자,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합보다는, 두 반지름의 합보다는 크거나 같고, 차보다는 크거나 같고, 합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렇게 되는 게 만나는 조건이야. 안 만나는 조건이 반대겠지? R1 빼기 R2보다는 D가 작고, 또는 R1 더하기 R2보다는 D가 크고, 이렇게 되면 안 만날 조건이야. 만날 조건과 안 만날 조건 이렇게 있네. 또 거기다가 자, 얘네들은 공통 접선의 개수가 다 달라. 자, 공통 접선을 해볼게. 자, 외접하는 경우는 공통 접선이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여기 안 접보는데 다시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공통 접선이 세 개가 생기네. 얘는 공통 접선은 딱 하나. 요거 하나지. 얘는 공통 접선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고. 얘는 공통 접선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도 하나, 이렇게도 하나, 이렇게도 하나. 네 개고. 얘는 공통 접선 없고. 공통 접선의 개수가 얘는 세 개, 얘는 한 개, 얘는 두 개, 얘는 네 개, 얘는 빵 개. 그래서 공통 접선의 개수도 다 다르지. 그래서 두 원의 위치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공통 접선의 개수를 이용할 수도 있겠네. 거의 그런 문제를 본 적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혹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보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런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볼게.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정확히 말하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야. 우리가 이미 직선의 방정식 할 때 했었어. 어떤 꼴이냐면 누구야? fx, y 플러스 k의 gx, y는 0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그래서 이게 형태가 이제 네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fx, y는 0하고 gx, y는 0이 모두 다 직선인 경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지. 우리 이미 직선에서 배웠잖아. 그렇지? 두 번째는 저 fx하고 fx, y하고 y는 0하고 gx, y는 0 얘네들이 모두 다 원인 경우. 자, 얘가 또 다시 두 개로 나눠져.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돼. 자, k는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돼. 자, 선생님이 태블릿 판 위에다 글을 쓰다 보니까 글씨가 좀 이상해. 이해해줘. 어쨌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데 얘를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자, 이 무슨 말인가 보자. 무슨 말인가. 얘가 이렇게 생긴 두 원이 있대. 두 원의 교점이 저렇게 생겼잖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 1번 같은 경우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원 같은 거 말한다. 그런 원이 이렇게도 있고 뭐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원들이 있겠지.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야,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직선일 때 이미 설명을 했었어. 알아두자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럴 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얘를 우리는 공통현. 자, 왼쪽 원에서도의 현이 되고 오른쪽 원에서도 현이 되는 그런 것을 지난 직선이기 때문에 이걸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근데 봐봐. 공통현의 방정식이 K가 마이너스 1일 때래.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그냥 빼라는 거지. 아, 두 원을 빼기만 하면 그게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구나. 그렇지? 그런 얘기였어. 우리가 문제를 이걸 해보고 정리를 해보고 문제를 또 풀어보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x, y는 0은 원이고 gx, y는 0은 직선인 경우. 그럼 얘는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런 원이 돼.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교점 두 개 있잖아. 두 개 지나는 이런 원이 된다. 이런 원이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 그래서 두 도형 교점을 지난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 자, 끊었다가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럼 관련된 문제.